2학년 B반 이호성입니다. 네, 13주차 마지막 주차 주차별 강의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수업을 들었는데 300원짜리 개인 투웨이를 보니까 세상이 참 넓다라는 것도 생각도 들고, 교수님께서 이곳저곳 왔다 가면서 많은 것을 배우시구나, 많이 바쁘시구나 라는 걸 생각하니 참 많이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도 저도 모두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이룰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13주차 동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몰을 배우는데 첫 번째로 그 교합기 상에서 교합기에 마우팅 된 걸 분리시키고 인덱스 시킨 걸 분리시켰을 때 다시 인덱스를 줘서 교합을 재주정할 경우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교합 인덱스를 찍어줍니다. 교합 인덱스를 찍어줘서 다음에 교합기 부착 시 조정이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는 이제 교합의 인덱스가 완성이 됐으면 교합을 모형과 마운팅된 그런 모형을 분리를 시켜서 이제 메모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모형에다가 모형 밑에 있는 부분에 바세린이나 분리제 혹은 호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호일을 이용해서 해주시면 밑에 모형 밑으로 인덱스 부분에 석고가 들어가지 않아 다시 교합 재조정 시 오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나서부터는 이제 메모를 위한 과정으로 메모를 준비를 하는데요. 이렇게 상하과 하함의 차이는 이렇게 뒤에 부분이 튀어나왔다 안 튀어나왔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요. 함 안에도 바세린을 발라서 메모를 위한 준비를 합니다. 모양을 가운데다 넣고 위로부터는 6mm 정도 밑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해서 안정적으로 메모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메모는 모형이 있고 모형 옆에 부분은 1차 메모 이렇게, 2차 메모는 인공치 밑으로까지, 교환면이랑 절단면 밑으로, 3차 메모는 경석골을 이용해서 인공치가 밀려나가지 않도록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줍니다. 1차 메모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과잉된 석고는 1차 메모는 제거를 해주십니다. 제거를 해주고 붓을 이용해서 좀 더 섬세하게 해줄 수 있을 경우는 붓을 이용해서 좀 더 섬세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1차 메모를 할 경우에 모형이 들리거나 그러면 이제 언더컷이 생겨서 2차 메모 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하셔가지고 해줍니다. 1차 메모 이후에도 분리제를 발라서 2차 메모를 위한 준비를 해주시고요. 모형에도 발라줍니다. 2차 메모를 하는데 2차 메모는 전치부의 절단면과 구치부의 교환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 해주기 때문에 지금 정밀하게 표현을 해야 될 부분은 지금 인공치 부분과 위치상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대로 잘 나올 수 있게 붓을 이용해서 해도 정확히만 나오게 최대한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전치부의 절단형, 구치부의 교환면이 나오게 2차 메모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분리제를 발라서 이제 3차 메모를 준비합니다. 3차 메모는 경석골을 이용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과잉된 함을 덮었을 때 과잉된 석고가 나오면 그거를 제거해 주시고 클램프를 이용해서 조여서 석고가 경화 후에도 팽창되지 않도록, 오버되지 않도록 그 위치 그대로 해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메몰 단계가 끝났고요. 이제 랩인 파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레진을 하기 전에 일단은 매몰된 그 모형을 왁스가 지금 있는 부분을 레진으로 전입을 시켜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왁스가 있는 부분을 일단 왁스를 없애주셔야 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일단은 열을 가해서 왁스를 녹입니다. 녹이고 나서 왁스를 뜨거운 물로 없애주시고요. 이렇게 없애준 후 분리제를 발라서 레진에 전입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이때 지금 보시면 1차 매몰과 2차 매몰을 보시면 1차 매몰과 2차 매몰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왁스가 없어진 후에 석고상에 언더컷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레진이 들어갔을 경우 레진의 파절 혹은 석고가 딸려 나오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제거해 주시고 인공치와 레진과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공치에다 지금 유지홀을 뚫어서 레진이 들어갔을 경우 유지를 잘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이 경우 또 후연 폐쇄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파트, 지금 이 부분에서도 후연 폐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은 왁스가 제거된 후 후연 폐쇄를 주어서 레진이 전입되기 전에 후연 폐쇄가 들어가 있는 음영을 양형으로 다시 복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혹은 기초상 이후에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파트는 이 부분을 약간 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연 폐쇄를 주는데요. 후연 폐쇄는 왁스가 제거된 후에 주시고요. 이 책과 이론과 같이 후연 폐쇄는 이 횡국의 주름이랑 국의 봉합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좌우로 해가지고 약간 2mm 정도 살짝 줘가지고 위에 유지력은 주되 아픔이나 뭐 누르는 것을 살짝은 방지해 줄 수 있는 정도로 해줍니다.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공치를 식립을 하고 의치상을 만들었는데, 이때 실제 의치처럼 자연스럽게 나타내 주려면은 잇몸, 치음 부분에 색을 살짝 넣어서 자연스러운 미를 느껴지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려고 하는 경우인데, 요즘은 재료가 발달이 많이 돼가지고 레진과 레진 분말과 레진 액을 같이 놓으면 저절로 셀프 믹싱 되면서 큐링까지 되는 그런 레진이 많이 나왔고, 색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레진을 색을 주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결합이 돼서 진짜 자연스러운 잇몸과 같이 이렇게 될 수 있게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합니다. 레진 분리제를 발라주시고 레진을 준비하시고, 레진은 분말과 액을 해서 그 제조 회사에 따른 혼수비를 맞춰서 혼합을 해주시고요. 혼합을 해주시는데 이 지금 레진 같은 경우는 자가 중합 레진이기 때문에 믹싱 후에 바로 떡상, 병상 상태가 되면은 이렇게 해서 모형에 넣어줍니다. 모형에 넣어주시고요. 모형에 넣어주신 후에 이렇게 해서 프레스를 이용해서 한번 넣는데, 그 전에는 일단은 이렇게 호일을 알루미늄 막을 넣어서 붙지 않도록, 일단은 과잉된 레진을 제거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과잉된 레진을 일단 없애주시고 그 이후에 중합 레진을 할 경우에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는 3번에서 4번, 5번까지 할 수 있는데, 압력은 처음에는 제일 작고 가면 갈수록 압력을 세게 해줍니다. 그래서 과잉된 레진을 제거해 주시고 다시 이 반복을 3번에서 4번 정도 해 주시면요, 과잉된 레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 정확한 레진의 양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레진의 양을 넣어 주시고 과잉된 레진을 제거해 줍니다. 제거해 주시고 이제는 마지막 경우는 알루미늄 막을 없앤 후에 그냥 바로 프레스를 눌러서 레진과 상에 있는 레진과 밑에 있는 레진을 합쳐줘서 두 개의 결합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한 후 고온
간시간법을 이용해서 레진을 큐링을 시켜주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레진이 큐링이 완전히 다 되는 경우에는 일단 함을 이제 분리합니다. 이와 같이 사진을 보면은 망치를 이용해서 지금 제거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함에 웬만하면은 다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오차가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함 분리 기계를 이용해서 제거를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함 분리 기계는 이렇게 돼서 프레스를 줘가지고 석고를 함 밑으로 밀어내가지고 분리시키는 원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하신 후 지금 보시면 석고용 가위를 이용해서 제거를 해주시고 톱 이런 걸 이용해서 함을 분리합니다. 함을 분리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분리를 해줍니다. 분리가 다 된 후에는 일단은 모형과 지금 만들어진 레진으로 큐링된 의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붙어있는 상태고 밑에는 알루미늄 호일이나 분리제를 이용해서 지금 인덱스 부분을 없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깨끗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다시 마운팅을 재부착시키고요. 다시 재부착시키면은 일단은 레진 큐링 되는 상태에서 팽창이 일어났기 때문에 교합면 테이블에 약간 뜹니다. 이 뜨는 부분은 교합 조정을 이용해서 교합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교합을 높기 때문에 교합제를 이용해서 어느 부분이 닿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비기능 교두를 위주로 삭제를 합니다. 기능 교두는 교합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음식물을 섭취하고 저장을 할 때 쓰는 용도입니다. 근데 비기능 교두는 잇몸이나 혀를 밀어내는 역할을 주로 하고요. 약간의 힘미 정도는 하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 교두를 살리고 비기능 교두를 삭제를 해서 교합 조정을 하고요. 교합 조정은 반복적으로 합니다. 보시면 위에 같은 A봉 사진 같은 경우는 지금 기능 교두랑 기능 교두가 지금 잘 만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요게 운동을 하다 보면은 편측성, 양측성 이렇게 좌측으로 운동을 하다 보면은 특방 운동을 하다 보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비기능 교두를 삭제해서 기능 교두의 기능을 손상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기능 교두를 삭제하고 나서 다시 교합제를 이용해서 교합을 체크하고요. 또 이 상태에서 또 오버된 교합은 비기능 교두를 삭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해줍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교합제 상에서도 점접촉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 경우까지는 계속 삭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합 접촉하는 부분이 점 이상이 되면은 교합력이 너무 강해집니다. 교합력이 강해지면 의치상에 잇몸으로 치은으로 전달되는 양의 교합압이 너무 강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의치의 파손도 우려될 수도 있고 잇몸의 세축을 좀 더 촉진시키는 경우가 생겨서 더 빠른 리페어가 필요한 경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 교합 조정은 조금 더 1학기 때 좀 더 자세히 하지만 최소한의 이 정도는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교합이 다 체크가 됐고요. 교합 조정은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제는 의치랑 베이스 몰드, 그러니까 모형이랑 삭제를 없애서 이제 환자 구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다듬어서 연마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제 책과 같이 이게 분리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번호가 높은 부분은 언더컷이 강해서 이 부분을 했을 경우 의치 손상이 우려될 수도 있으니 반대 부분부터 차곡차곡 없애주어서 언더컷을 최대한 줄여서 삭제를 해주자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번호를 정했고요. 혹 이렇게 꼭 안 없앤다고 하더라도 손상을 주게만 안 하면은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망치로 때리거나
부수거나 이러지 않고 조금씩 삭제를 해주신다면, 없애주신다면은 파손이나 변형의 우려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책 3개는 마이크로 모터를 이용해서 지금 다 나눴고요. 그걸 석고용 가위로 잘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이 부분은 언더컷이 심하니까 마이크로 모터로 제거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시고 나서부터는 이제 연마 기구를 이용해서 연마 제거를 합니다. 묻어있는 석고를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퓨마이서를 이용해서 한 번 더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후에 러버를 이용해서도 반질반질하게 해주시고, 루즈를 이용해서 매끈한 광택이 나오면 이렇게 물 안에 넣어가지고 의치를 환자에 있는 치기공 아니 치과 진료실로 보내주면 됩니다. 네, 이제 한 학기가 거의 마무리됐는데요. 모두들 노력해서 이제 시험 잘 보고 2학기 때 다시 멋진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